학인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녹화된 영상으로 수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0년부터 87년까지 있었던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신군부가 12.12 사태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 29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 PPT와 함께 보시면서 필기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5, 6, 7, 8, 9대 대통령으로 약 18년간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눈부신 경제 발전이 있었지만 그 아래서 유신헌법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 권력을 유지하였고 그 가운데 민주화에 대한 정말 수많은 탄압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박정희 정부는 1979년 10월 26일에 여기 보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성에 의해서 이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여러분들 박정희의 사망으로 이제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새롭게 민주화된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게 되죠. 바로 신군부로 대표되는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군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군사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12.12 사태를 주도했던 전두환,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전두환은 당시 별 2개짜리 장군이었고요. 당시 육사 11기 내에 있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전두환과 이 하나회 중심의 군인들은 당시 별 4개였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영행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군부는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박정희가 죽은 상황에서의 상황을 이용하지 말고 얼른 계엄령을 천폐하고 기존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유신헌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화의 그런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80년 5월의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신 정권 시대를 겨울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서울역 앞이거든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약 10만여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요구는 신군부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되고 말죠. 오히려 5월 17일에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적인 분위기로 자신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주화 요구들을 철저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이 됐던 지역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5월 18일 여기 보시는 전남대학교 앞에서는요.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와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많은 군인들, 특히 이때 공수부대가, 여러분 공수부대는 어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부대입니다. 이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계속해서 계엄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무차별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못한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없는 시민들을 이때 계엄군이 이렇게 무참하게 진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광주의 시민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폭압적 지위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주의 시민들은 이렇게 광주 중심에 있는 금남로에 모여서 정말 버스와 차량으로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일부 시민들은 더 이상
곁에 있는 동료와 친구와 다른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시민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오히려 계엄군들은요, 더욱더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하게 되죠. 광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부상자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광주 시민들은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은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부녀자들이 이 시민군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 광주의 시민들은 이런 계엄군의 폭압적인 진압에 맞서서 하나로 뭉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신군부는 더욱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 시민군들을 무차별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당시 최후의 시민군들이 저항했던 전남도청을 이렇게 헬기와 수많은 군인들로 진압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결국 제 열흘째 되던 날 5월 27일 이 시민군들이 이 계엄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되면서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외국의 언론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 광주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통신과 교통을 차단하고 이 광주의 일은 제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이 광주에서 폭도들이 일어났다. 이 광주에서 북한군과 소행과 연관된 폭도들이 반란 일으켜서 계엄군이 이것을 진압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 광주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끔찍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계엄군과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 계엄군은 무기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말 수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5.18 광주의 상황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끔찍한 상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은 그 상처를 제대로 씻거나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당시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 사태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광주 일원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데모가 일어났다. 그들은 북한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 광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1995년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밝혀졌지만 하지만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을 철저하게 진압했던 전두환과 신군부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이 이 사회주의와 연결된 좌파 세력이다. 또는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식으로 여전히 그것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짜 뉴스들의 현혹이 되어서 여전히 이 5.18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군이 진압했다. 침투했다. 시민군이 먼저 공격한 것이다. 또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받아서 공무원 시험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와 가짜 뉴스를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황의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정말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엉뚱한 시각으로 정말 가짜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판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수업이 끝나면 온라인 클래스에 이 5.18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팩트체크 영상을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기존의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왜곡된 것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 사람들과 이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에 5.18 광주의 민주화운동 당시의 영상도 첨부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5.18에 대해서 잘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끝나면 이 두 영화도 한 번쯤은 다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학습지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 사료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광주의 시민들이 시민군으로 여러분 무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 5.18에 대해서 이 사료 3번에는 이 5.18을 잘못 보도했던 왜곡된 보도가 나와 있고 사료 2에는 이 5.18에 대해서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던 전남 매일신문의 기자들이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우리는 붓을 놓는다. 라고 하는 사직서를 낸 모습입니다. 이날을 기려 매월 5월 20일에 기자의 날로 선정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5.18에 대한 언론의 두 가지 태도를 보면서 현재의 언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이 유신 정권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동으로 10대 대통령으로 승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10대 대통령이라고 쓰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 이렇게 12.6 사태로 끝나자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가 오나 보다 라고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러나 이 기대는 철저히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전두환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 반란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12.12 사태 또는 12.12 군사 쿠데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두환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군부의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빨리 민주화의 요구를 사람들은 들고 나오게 되죠. 이때가 1980년 5월이고요.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선생님이 일컫는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 요구를 신군부는 폭압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달리 5월 17일에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5월 18일에는요. 바로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신군부는 철저하게 진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확고히 만들게 됩니다. 이 5.18 과정에 있었던 정말 시민들의 저항, 그 사이에 보여주었던 언론의 모습, 또 그 사이에 보여주었던 광주 시민들의 어떤 높은 시민의식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잡아가서 굉장히 인권 탄압과 관련되어 있는 폭압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사진을 잠깐 볼까요? 삼청교육대는 198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 정화를 하겠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이렇게 깡패라든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아주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하면서 강제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전두환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정화시켜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것보다는 사회를 굉장히 폭압적으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했던 것이죠. 전두환 정부는 당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일명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기존의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대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0년대에다가 여기다가 11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대 대통령은요, 80년에서 81년까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신헌법에 대한 굉장한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은 이때 8차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통령들이 여러 번 중임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의식했는지 7년 대통령 임기를 굉장히 느리고 대신 한 번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직선제를 뽑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선제를 하게 되죠. 예전에 유신헌법에서는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간선제에서는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82년에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11.6 사태 이후 12.12 사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11대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습지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5.18 있죠. 수행평가는 거의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마치고 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진들을 좀 검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여기다 붙이시고 그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생각, 느낌들을 좀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각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어떻게 정책을 해나갔는지,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정권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